안녕하십니까. EJ 정정의 아이콘 이 박사입니다. 아이 무식한 개새끼 박사 주제에 지금 오크 참나무 통이랑 메이플을 먹으면 어떡해? 미친년아. 메이플 단풍나무 카나다 깃발 메이플 시럽 분명히 알았는데 왜 오크가 갑자기 야, 이제 메이플 그거 단풍나무 오크 참나무. 이 박사 욕할 게 아니에요. 야, 이 개새끼야. 너 씨. 아니 그게 우리는 네가 말할 때 우리 다음 대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들은겨. 뭐 핑계가. 캐나다 웃기 씨발 메이플 모르는 누가? 야 오크통 그 술도 오크통에 담그는데 씨발. 맞다. 틀린 게 이제 오크 캠프 때문에 틀린 거 아니야. 그래 그렇지. 너도 개새끼야. 우리 둘 다. 야 역시 너의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냐? 아예 사이트 주소 들려놓고. 사이트 주소가 오크 캠프인데 뭐였지? OAKCAMP.com 오크 캠프인데 내가 오크캠.com이라고. 내가 그래서 계속 그 무슨 캠코더 카메라인데 그래서 헷갈린 죄송합니다. 거야. 오크캠프.com인데 죄송하고 근데 아니 그래도 많이 보셨대요. 그래도. 오크캠프 사장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평상시에 거의 이 사이트에 왕래하는 인원이 없었대요. 근데 우리 광고 나가고 뭐 하루 만에 1,000명, 2,000명씩 들어와서 요새 또 캠프가 붐이래가지고. 너무 나도 감사하다고. 자주 들어가. 그래? 제품이 이뻐. 그 아들내미 있잖아. 근영이가 아빠 이게 다 내 덕이야. 그러면서 요즘 애들은 어린애들도 그래. 깔때기가 들어와요. 고맙다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크 캠프인데 오크 캠으로 실수한 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려고 일부러 틀리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실패해서 오신 그 넓은 아량이 참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그분이 추신에 덧붙여 주신 말에 대해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감명받았는데 자기 같은 돈 없고 실패 많이 한 이런 우리 개인 사업자들 소상공인 다들 어렵잖아. 씨발 지금 뭐 박근혜가 시정연설에서 뭐 숫자 노름 한 거 아니여. 몇 조가 무슨 뭐 벌어들었고 경제 이거 어쩌고 지금 다 소상공인들 죽을 똥을 싸고 자빠졌는데 우리 오늘 참가인들 누구야 여기? 우리 라이프 상조. 우리 라이프 상조 지금 다 죽을 지경이요. 근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숫자 노름하고 이렇게 많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신 EJ 감사드립니다. 왜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광고라는 건요. 최소 한 3개월, 단발이어도 3개월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성금, 사이트 하시면은 메이저 포털이나 이런 데 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들어요. 되지. 근데 우리는 이래만 괜찮다.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자기와 같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도와달라 해서 오케이 콜? 우리는 언제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도와드리겠다. 가성비 좋은 광고 매체 EJ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또 새로운 광고가 하나 대리운전 대리운전 광고가 왔는데 티맵 대리운전. 티맵이 뭐야? 저도 많이 쓰는데 핸드폰으로 연결된 내비게이션. 나는 김기사 쓰는데. 아이폰? 너 운전하냐? 아니 택시 탈 때 사람들이 뒤에서 기사들이 모를 때 있어. 그렇죠. 김기사로 가르쳐드려. 쓰는데 티맵이 거의 그런 내비게이션인데 여기서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 대리운전 신청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메뉴에서 그 대리운전 신청해서 누르면은 그 티맵 기반으로 한 자기 위치 딱 알려주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온다 뭐 그런 내용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왜 뭐 1577 어쩌고 다 외워야 되잖아.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이 그냥 티맵에 그냥 눌러 있는 깔려 있는 어플만 하면 그리고 이거 자동으로. 요즘 세상에 좋잖아. 이거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냥, 이 새끼가 지금 어디 있다. 그렇지. 술 취한 새끼 어디 있다 알잖아. 최적한. 여기 지금 두 새끼 있어요. 힘들어 지금. 슬램페. 바로 찾아온다 이거지. 뭐 이런 처지로 여기가 씨발 어디 성신여대 지금 뭐가 보이고 이런 거 말할 필요 없다 이거지. 그렇죠. 그게 티맵 우리 방금 광고를 한 티맵 대리운전인데 여러분들이 앱을 많이 깔아주시고 또 활용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욕처방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핫코너. 저번 주에 말했는데 우리가 이재경 씨의 사촌 이경미 양에 대해서 욕처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안을 신랄하게 까셨죠. 점촌인지 문경인지 사는 이경미 손톱도 안 다듬고 말이야. 물리치료사인데 공부도 안 하고 깠는데 욕처방을 의뢰했던 언니 사촌 이재경 씨가 메일을 보냈는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리콜이 왔어요. 아니 왜?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니네 C8 지금 뭐하냐? 이 정도로 욕처할 거면 하지 마라. 이러면서 재신청 리콜이 들어왔어. 그래서 오케이 바로 해드립니다. 아니 왜 그때 꽤 심하게 하지 않았어 우리? 그러니까 심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었는 모양이야. 아니 남의 집 딸내미 욕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이 박사는 진짜 여기다 단전에 힘모고 욕하는 거거는 진짜. 그러니까 뭐 동물 이름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못하겠더라. 야, 막 그럴 수가 없더라고. 힘들지. 진짜, 그래서 약해 보였다면, 근데 하여튼 약하다고, 제 리콜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이재경 양은 언니 이경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언니야,
내가 그렇게 부끄럽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 한편으로는 듣긴 들었나 보네. 아니 당연히 듣지. 한편으로는 언니 감동 먹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공부하겠다. 우리 물리치료사 세미나 이런 그래 거. 물리치료사 우리 언니 경미 언니랑 같이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겠다. 좋은 거네. 다만 내가 지금 돈이 강의료가 없으니까 언니한테 강의료 50만 원 야야! 이 이런 미친년이 나쁜 년아! 또라이들아니 또라이 그냥이나 미친년이 먼저부터 갚아야지. 그러니까 10만 원 빌린 거부터 갚아야지 미친년이 50만 원 또 빌리 60만 원 아니야 이 짱년이 돌았나 이게 진짜 야, 이 도박판에 있는 그 산승이라니야. 그러니까 밑돈 빼가 다시 나쁜 올리는 년 아니야, 거. 이거. 어이 참. 그래, 총 할 때 60만 원을 빌렸다. 그래서 우리 이경미 양이 계좌번호도 깠습니다. 신한은행 110-401- 하여튼 이 방송을 들으면 재경양 바로 경미 언니한테 돈을 갚도록 하기 바랍니다. 사촌 동생 대단하다. 10만 원을 갖다 빌려놓고 이거는 야. 알았어. 우리 야, 서로 발전해. 이게 50만 원 더 내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야. 날씨 오죽하면은 그걸 아유. 슈킹의 수법이 이명박을 닮았어. 씨발. 와, 그러니까 프로야 프로. 내가 지금 10만 원 못 갚으니 얹어가지고 50만 원 더 그렇지. 꺼주면 나중에 60만 그렇지. 원. 그렇지. 야 이날. 야, 이게 진짜 슈킹의 황제인데. 좋아. 감사합니다. 내 예전에 재능이 따로 있는데 물리치료 그러니까 물리치료 하지 마 이년아. 이런 거네. 내 예전에 친구한테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난 갚긴 갚았어요. 그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슈킹을 치려면 제대로 쳐야지. 그건 슈킹이 아니지. 근데 그건 그렇고 또 저번에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민서 PC방쟁이. PC방쟁이 민서 어머니께서 다시 감사의 메일을 보내셔서 우리 그때 욕 처방했던 거를 MP3로 녹음해가지고 예. 알람으로 쓴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그걸 들어? 예, 온 식구가 그 알람으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띠띠띠 일어나 이 그렇지. 일어나가 아니라 야 이 개새끼 PC방 그만 봐. 그런 그렇지. 얘기 나오는 거야? 민서 또라이 개새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나오는데 아니 아침부터 그게 듣고 싶나 근데. 좋대. 아유 너무 좋대. 너무 좋은데. 뭐야 그 온 세상에 들리는 맑고 고운 욕조방 막 이런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아이, 참. 아침마다 들리는 맑고 고운 욕처방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작가 욕처방 맑은 욕 야 이 개새끼. 그렇지. 그런 거지. 고맙다 그래서 막 그 정도야 뭐 고마울 리가 있나.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건 욕처방 AS였고. 새로운 욕처방이 있습니다. 밀렸어? 뭐 이렇게 많아. 너무 많아서. 뭐 아니 물린 거지. 내 얘기했잖아 연말 특집이나 그런 걸로 송구용신 특집으로 욕처방 1시간 내내 한번 해보자. 그러겠어. 근데 이거 25살 처먹은 조욱현이라는 새끼가 있는데 네. 저한테 욕처방을 요구했습니다. 음. 조욱현의 모친이 말이야 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박사는 조도 못 먹지만 그래도 고학력이어서 예. 이음에서 연락도 온다. 아니 그거 그럼 무슨 상관이야. 너는 예. 아들한테 말하는 거야. 예. 조도 못 먹는데다가 저학력인데. 아니 엄마가 아이 그래 우리 방송 같이 듣는 거야. 옆으로 넙더대해져갖고 어떻게 하려 그러냐 이런 말을 했다는데 사실은 이게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 방송은 왜 저번에 세종이 아빠도 그랬고 그렇지. 아들과 부모 또 아들과 아버지 또 아들과 어머니 같이 듣는 방송입니다. 많이 그래요 주변에서. 내가 이번에 대구를 갔다 왔거든. 뭐 저 국민 TV 라이브 방송 공개 방송. 공개 네. 갔다 왔는데 거기에 말이죠.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진 찍으려고 계속 기다리더라고 모녀가. 아, 어머니는 연세가 좀 되셨고 네.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얘기 끝나고 사진 찍으시라고 음. 했는데 이제 딸내미가 EJ 팬이었어. 그리고 엄마는 완전 대구니까 고수. 보수 꼴통이지. 꼴통이었는데 그래서 딸내미한테 맨날 좌빨 그랬대요. 빨갱이 야, 빨갱이. 근데 엄마한테 꼴통은 심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 정서를 표현한 거지. 새 새끼가 또 태클을 걸고 지랄이야. 그랬는데 좌빨이라면서 맨날 너 어떻게 하려 그러니 이랬는데 이제 딸내미가 우리 방송을 MP3로 떠가지고 살살 뿌려. 엄마한테 꼽아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엄마가 이걸 듣고 어. 그날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난 정말 몰랐다 이런 줄. 근데 네. 그분도 엘리트인 것 같아. 왜냐면 자기 친구들이 다 어디 이하에도 나오고 막 다 그렇대. 교수하고 뭐. 대구에서. 근데 이런 말 하면 모른다 이거야. 자기도 늦게 알았다는 거 이거를. 너무 감사도 EJ에 늦게 알려줘서. 그러니까 딸과 어머니 같이 듣고 이렇게 같이 듣는 방송이야. 아니 실제로 저희 팬카페에 많습니다. 네. 저번에 박근혜 찍었는데 이거 듣고 나서 많은 거 알게 됐다. 이런 거 네, 많아요. 그게 뭐 아니,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수구 세력들이 자기가 기존까지 알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을 그렇게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 예. 어렵죠. 감사한 그러니까 거죠. 뭐 우리가
감사하게 지치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25살 조욱현이는 모친과 같이 방송을 든다. 그래서 모친이 이렇게 아들 레미한테 타박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얘가 25이라 그랬는데 아까 저학력이라고 했잖아. 근데 저학력은 뭐 그게 큰 상관 없지만은 존나게 쳐놀았대. 그러니까 지 말로 이래. 세작 형님처럼 화끈하게 놀았으면 후회라도 없는데 이거는 씨파 이거 말 그대로 어중이 떠중이지. 논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야. 시간을 버렸다. 시간을 버린 거지. 시간을 버리면서 논 거.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야. 아니 욱현 씨 근데 세작의 과거를 좀 아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고 싶다. 형님들 욕처방 해줘야 되는데 늦은 거 아닙니다. 25이 뭐 늦어. 아니 아까 우리 대본 회의할 때 25 하면서 이 작가가 대뜸하면 이 씨발 이게 왜 늦었다가 말이야. 그럼 아직 뭐 한참 이제 뭐 걸음마 당겨지 뭘 늦어. 일단 인생에서. 이거부터 욕을 먹어야겠네. 25이 그러니까. 늦었다는 생각부터. 제가 이 자체가 잘못된 군대 거지. 갔다 와서요. 군대 갔다 와서 그동안 못했던 게 후회가 돼가지고 하고 싶은 걸 하자 이래서 24살 때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뭐 저를 갖다 비교를 했으니까 뭘 해도 좋습니다. 뭘 해도 좋은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보냈던 시간을 후회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럼 다 그게 다 자기 거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새끼처럼 되면 안 된다. uk현아 좆된다. 저 새끼처럼 되면 아, 정말 안 돼. 나이 내일 모레 40 쳐먹고 작살나는 수가 있다. 아 참. 그럼 안 되고. 자, 이 박사님. 예. 어쨌든 항상 uk현이가 작심삼일 또 그 공부도 안 하고 니처럼 되지. 이 박사처럼 되지야. 아이고 그러니까 참. 또 이렇게 바보 한 명 살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요걸 해달라고 했는데 요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이 박사의 가장 큰 장점을 학력을 학력을 봤어요. 보는 근데 그 거지. 학력이 나는 근데 공부라고 한정치 말고요. 본인의 네. 어떤 진짜 감정을 실어가지고. 나는 근데 난 아까 이 얘기 듣고 어머님한테 쌍욕할 뻔했어. 야,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아이, 패를 저지른다. 근데 어머님 진짜 뭐 고학력인데 저도 뭐 고학력과 먹고 못 먹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어머님의 고정관념이 아닌가라고 감히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조욱현 씨 학력을 높이지 말고 아까 세작도 얘기했지만 공부하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당장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자기가 뚱뚱해서 안 불편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뚱뚱한 게 불편하다 싶으면 그때는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욕 처먹어야지. 아니 근데 나는 운동을 왜 하느냐. 옷가게에 갔다가 옷이 맞는 게 없어서 몇 번 옷가게를 돌면서 그때부터 불편함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함을 느끼셔야 돼요.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는 좀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20대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20대 본인이 치열하게 보냈던 시간은요. 30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요. 30대 때 그렇게 살아간 시간은 40대를 아이 씨발놈들이 욕 처방하라니까 힘이 뭘 됩니다. 씨발 뭐 존나 저 꼰대처럼 충고를 하고 있어. 욕 처방하라고. 아이 참.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살아 이 새끼야. 너 씨발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처럼 될래? 40다 돼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지하 정규직도 골방에서. 안 되고 씨발 저기 국민연금 걱정하고 씨발 이러고 살고 싶어? 뭘 씨발 지금 또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개새끼야. 이런. 그래. 야 생일날 욕 시켜놓으니까 잘한다. 잘해. 오늘 이 박사 생일인데 개인적으로. 하여튼 미친 새끼 잘 들었지? 이 박사 말 잘 들었지? 너 씨발 지금 돼지면 개새끼야. 35, 45도 돼지야. 그 정신 차려야 운동이 되지. 개새끼야. 그럼. 솔직히 씨발 뱃살 출렁거리고 바디뷰 입고 그거 안 돼. 너 여자 못 꼬신다? 지금 빼야지 나중에 조금 찌면 그때 볼만해진다. 지금 빼 개새끼야. 이거 다 이게 살찌고 다이어트 안 하고 게을러서 씨발 공부 잘하고 이건 다 개인 잘못이거든. 그건 남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럼. 뭘 해도 다 자기가 다 한 겁니다. 그게. 본인이 불편함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불편함도 못 느끼면 진짜 그러니까,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모친이 네. 씨발 오죽했으면 25살짜리 아들 레미한테 그런 욕을 했겠어. 또라이 새끼. 정신 차려 개새끼야. 됐고. 자, 욕처방은 됐고. 욕처방이 너무 과열됐으니까 좀 다른 얘기 넘어가죠. 이제 동정 없습니까? EJ 동정 아마 다음 녹음은 아마 우리가 안가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오. 매우 높죠. 예. 그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말씀하지 마. 난 좆도 못 믿겠어. 이 사진 잘 들어. 좆도 못 믿겠어. 자, 또 그건 뭐 그렇고 빨리 해서 뭐 잘 되면 좋죠. 뭐 빨리 해서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게 많지. 그러니까 언제 업로드될지를 모르니까. 원래 그렇죠. 우리가 어제 녹음하려고 그랬는데 또 녹음실 스케줄도 그렇고 스케줄도 그렇고 안 맞고 그래서 예. 지금 몇 시야? 9시 한 반 돼서 지금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저런 사정들이 우리 녹음실이 있었으면 이런 게 없었을 테니까 그렇죠. 빨리 해서 여러분한테 매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업로드를 통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는 걸로 해야 되니까 빨리 되면 좋죠. 빨리빨리 합시다. 아니 그럼 예. 저희 20일 날 어디 가요? 무슨 20일? 12월 20일? 12월 20일 날. 저요? 아니 아, 부산 가는 걸로 돼 있던데. 그렇지. 우리 저기 원펀치 거기 가는 거. 네? 부산. 정희준 교수랑 하는 네. 거. 네. 정희준 교수랑 하는 원터치. 원터치구나. 원터치인지 원판치 죄송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 부산에서 공개 방송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초대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부산에 가서 방송을 할 테니까 혹시 부산에 사시고 계시는 분 중에 관심 있으시면 선착순이라니까 많은 관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리고 기왕이면 뭐 그 얘기도 하지. 내일 모레 우리 저기 원수나짐에 보러 가는 거. 아마 편집상 이거는 그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나올 텐데요. 네.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그 서울시장이 하는 그 뭐 10분 뭐 그 방송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재미없더라. 아니 원순이 누나가 방송이랑 안 맞아. 그분 안 맞아. 야, 가서 네. 나는 일정에서 못 가지만 네. 가서 딴 얘기 하지 말고 돈이나 지원해달라 그래. 서울시에 돈 좀 지원해달라 그래. 안 그래도 그 담당관이 되게 불안해하더라고. 질문 뭐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살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릴 정말 또라이로 보고 있어 사람들이. 야, 거기서 네. 또라이 짓 해야 돼. 거기 가서 또라이 짓 해야 뜨지. 씨, 야 또라이 짓 해. 가서. 왜 저기 원순이 형 머리 넣고 이렇게 넘기고 그거라도 하니? 아니 뭐라도 해. 뭐라도 알았어. 해서. 그래요. 팟캐스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 이런 게 창조경제야. 그렇죠. 많은 돈을. 아니 요청하시면. 뭐 아까 그 광고 얘기도 나왔지만 그 라디오가 어플이 돼가지고 그 FM 라디오가 어플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거기 광고는 무슨 그렇게 광고예요. 광고 따려고 10분의 1의 광고로 노출은 뭐 몇 배 이상 뭐 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팟캐스트로 인해서 나오는 이 광고 창출 효과라든지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에게 퍼뜨리는 그런 거 그러니까 생각하면 뭐 이게 그런 얘기를 소상하게 원순이한테 전해주라고. 음. 하여튼 귀를 쫑고 세우는 양반이니까 네. 우리 저 근혜 언니처럼 귀를 다 닫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우리 저 시사 문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기 여당이랑 뭐 조중동이랑 그리고 그 현 정부 잘못 건드린 것 같아 사재단. 지금 얼마 전까지 뭐 사재단이 종북 좌빨에 거의 상징처럼 막 붕붕 뜨다가 뭐 이슈가 전혀 안 먹히는 듯한 그런 난 느낌이 드는데. 박창신 신부지. 예. 박창신 신부가 이제 정의구현 사재단. 네. 예. 정의구현 사재단이 이제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양반이 한 30분 가량 이야기를 네.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전체 분량 30분 가량 했죠. 근데 1분 마지막 1분 이야기를 뽑아가지고 물타기를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종북으로 모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은 외면하고 본질은 박근혜 부정선거,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거였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꼬투리 하나 딱 잡아가지고 저기 그 연평도 폭격 맞은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원래 이제 물타기 시도하는데 박신부가 자기는 북한에 동조하지 전혀 않고 그런 거 전혀 없다고 해명을 했단 말이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제 공안몰이 종북몰이입니다. 그렇죠. 종북몰이를 실시해서 물타기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더 웃긴 건 이런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실을 들고 경로해가지고 말이야. 용납하지 않겠다고 국민을 협박했습니다. 예. 국민 성직자를 협박한 거지. 성직자를 협박하니까 검찰이 얼씨구나하고 오케이 내가 수사하겠다. 예.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더 웃긴 건 뭐야. 일본의 언론에서 말이죠. 일본의 주간지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빠가! 박근혜 빠가! 예. 빠가라 그러 바보지. 박근혜 바보고 정신 차리려면 남자친구가 생겨야 된다. 이렇게 완전 개조롱을 했어.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 그러니까. 한 나라 수장에게 국격 돋는데? 그래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저 정부에서 뭐라 했냐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이 씨발 지금 외국인한테 그래놓고는 우리나라 저 성직자한테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병신하면 안 되지.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 어디 있냐? 이런 바보 같은 대응이 어디 있냐고. 이게 아니 씨발 이거는 제가 국적이 어디요? 진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일본 주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화나야 되는 거야 이거는 당연히. 그래 그런 대응을 말이야 어설프게 하면서 자기 자국 국민한테는 말이지 협박을 하면서 이거 뭐야 국가보안법으로 쳐넣겠다고. 예. 그러면 뭐 만약에 박신부가 국가보안법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지금 박신부의 말을 옹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같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 다 잡아 쳐넣어라 씨발 그래. 야 겨울이야. 좀 다 잡아 날씨올 것 쳐놓고 같은데? 나는 박신부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교황청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미친 개새끼들 한번 벌써 난리 났잖아. 그러니까 벌써- 한번 해보자고. 벌써 가디언, 뉴욕 타임즈 난리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일본 주간지를 갖다가 아니, 냅두면서 예. 어떻게 이건 비유하면 해요? 뭐냐면은 어. 우리가 썬데이 서울이 뭐 새로 생겼다. 어. 거기에서 아베 총리는 씨 왜 그렇게 또라이까 그렇게 써가지고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일본은 과연 그러면 연락 빡 돌아가지고 반응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무대응이다 이거지. 그거는 이게 뭐 하는 못하겠다, 거야? 이거. 그거는 못하겠다. 아니 이거. 그게 나 무대은 이해할 수 있어. 어.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사상적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 출판 집사 결사 집회의 자유가 있잖아. 우리 헌법에 보장돼 있잖아. 냅둬야지. 왜 성직자의 사상의 자유를 그거를 침해해가지고 그러면은 뭐야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면 무조건 종북으로 몰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무슨 이게 어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거지. 사건에서요 더 기가 막힌 건요 그 언론들이 그걸 받아 썼는데 이 새끼들이 그게 인터넷 대한방송 팩트 TV에서 촬영을 한 그러니까. 건데 이게 저작권은 개무시하고 지네 로고를 갖다 박았어요 걷다가 그래서 아마 그렇지. 팩트 TV에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소송 지금. 들어갔는데 JTBC, MBC, KBS SBS 아니야 저기 TV 조선? 조선까지. 예. 아 근데 참 얄팍한 게 그래놓고 나중에 출처박힌 게 유튜브야. 이 새끼들이 이게 언론이란 것들이 그날 딱 오다 떨어졌겠지. 야 오다 왔으니까 영상 보고 바로 쏴 이랬겠지. 근데 해놓고도 뒤처리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저기 사재단을 건드려서 여태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대로 뭐 결과가 나온 게 있었나? 국가가 원하는 그렇죠. 대로? 그리고 사실 이 정의 구현 사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분야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죠. 원래 그렇지. 정의 구현 사재단이 생기게 된 이유가 박정희 박정희 때문에 때문에. 생긴 거거든. 그렇죠. 지학순 주교를 구속하는 예. 바람에 생긴 그렇죠. 건데.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지학순 주교 묘비 가서 뭐 사가고 그랬다고. 액션인가? 액션이지 씨발 지금 이질하는 거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러면은 진짜 대통령 가장실 가기 전 마음하고 갔다 왔을 때 마음하고 완전 다르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바쁜 진짜 벌꿀은 슬퍼할 에이. 필요 없어 지금. 중국보다 못한 거지. 그리고 아까 이 작가도 얘기했지만 사재단 건드려면은 교황청에서 일단 난리 나고 사재들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자식이 있어 아니면 자기 그치. 재산이 있어 아니면 그 팔아먹을 입으면 썩을 옷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 저기 사제복 하나 입고 집도 그냥 없어. 다 그러고 다니는 목사들하고 사람들인데. 다르지. 아니야 목사님들 훌륭한 분 있지만 알았어. 일부 목사. 됐나? 오케이, 일부 오케이. 목사. 이번에도 기독교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고요. 지금 모든 종파가 다 모든 종단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교, 원불교, 불교 다 원불교 움직이고 다 있어요. 갔는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수했다. 왜? 음. 처음에 8월 달에 원래 시국선언을 각 종파에서 했거든. 그치. 그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관련자 철저하게 수사를 처벌하고 하고, 그치?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안 하지. 근데 그걸 민주적거리고 수사 방해하고 이러니까 정권 퇴진까지 간 겁니다. 그쵸. 원래 원래는 그때는 앞으로 그거 아니었어 구호가. 앞으로 박근혜 스타일상 계속해서 이렇게 침묵을 할 건데 예. 그러면 이거는 박근혜 정부 5년 내내 박근혜 감옥 잡을 거다. 제대로 정신 차렸으면 한다. 그리고 아니 아까 저녁 때 뉴스 나왔잖아.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저해하는 모든 행위는 엄격히 통제할 것. 이라고. 아니 그리고 그 사재단 이렇게 하는 것도 언론에서 바람몰이 하는 것도 저기 군산 전주교구에서 했다고 또 전라도 사제들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들도 솔찬이 나오나 봐요. 그건 언론 아니, 새끼들이 근데- 개새끼니까 하는 거고. 근데 아니 얼마 전에 시국선언 대구교구에서 나온 건 뭐 왜 얘기 안 하나? 대구 교구가 102년 만에 설립 102년 만에 최초로 씨발 시국선을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참다. 아니, 이거는 그리고 사제들이 우리나라 세계 카톨릭 역사에서 카톨릭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하고 얼마나 싸운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아니 거기다 대고 종북 마크를 달면 뭐 어쩌라는 거야. 아니, 참. 무조건 종북을 찍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고안머리를 하는 거니까. 붙이려면 제대로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런데 또 이 와중에 말이죠. 갑갑한 게 민주당에 우리가 또 이 작가가 그렇게 좋아해 마지 않는 우리 조경태가 또 우리 대통령처럼 피하 식별 국민한테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고 일본 주간지에 침묵하고 그렇게 피하 식별 못하는 또 한 분 있지. 옛날에 우리 방송에 조경태 욕했을 때 우리 방송 들어와서 우리 존내 깐 사람들 많아. 네. 왜 조경태 욕하냐고. 왜 민주당 네. 봤나? 이렇게 해서 욕하는 거야. 우리 조경태 그럴 줄 알았거든. 뭘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 유일하게 기립한 사람이 누구야? 조경태야. 잠깐 이재호 씨도 안 일어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경태만 일어났지. 이번에도 문재인 의원이 작년 대선 책 내고 이러니까 조경태 혼자 나서가지고 난리치고
그다음에 뭐야 또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한번 또 어따 대고 재선 의원이 삼성 의원한테 지랄하냐고 그게 뭐야 자기가 안철수 신당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언론에서 해가지고 민주당 지도부가 말 조심해라 이러니까 발끈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따 대고 감히? 난 제발 조경태가 갔으면 한나라당으로 새누리당으로 가든가 안철수 신당으로 가든가 가라. 지금 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냐 말이야. 김한길 대표가 머리가 되게 아플 텐데 옆에서 최고위원한 사람이 어시스트를 못 해줘요 지금. 아니 근데 조경태 그래 알아. 조경태가 부산에서 또 다음 선거에 대고 하려면은 문재인 씻고 노무현 씻고 해야 돼. 이해는 그렇죠. 해. 장사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가라 말이야. 무소속으로 가든가. 왜 여기 와서 맞네. 분탕을 지겨? 남의 집안에 와가지고 말이야. 지도 집안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고. 가라고 새누리당으로. 거기 가면 딱 어울리는데. 딱 어울리지. 아니 근데 안철수 씨는 당 만드는 거야? 안 만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 이제 뭐 만들어야지. 만들려고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다음 그 지방선거 전에는 당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새정치고 나발이고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있어요. 인물난이야. 사람이 없어. 예. 사람이 없어. 누굴 데려올 거야? 그러니까 봐봐. 조경태. 일단 조경태 데리고 가면 그래. 야권 지지자들 가만히 있겠어? 봐봐. 지금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야권 의원으로 맹백히 자리 잡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전 한나라당, 전 새누리당 이 사람들 못 데리고 온다고. 개량된 사람들도 안 되나? 안 된다고. 요만큼의 것도 안 되나? 그럼 누굴 데리고 올 거야? 현 민주당 의원이 대가리 총 맞았나? 그렇지. 못 가요. 왜냐면 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걸 자기들이 확정을 못 하잖아. 아무리 계산 이게 때려봐도. 그리고 또 지방선거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지자체 장으로 나가려면 저 현 국회의원이 자기 직을 버려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못 가요. 그치. 그럼 인물은 어디서 구할? 지금 다 떠나잖아. 네. 최상직 교수 떠나고 다 거의 다 하나 둘 떠나지. 그렇죠. 새로운 인물을 정운찬 같은 애 영입하려 그러다 지금 거절당했고. 정우찬이 안 한다고 그때. 그러니까 정운찬도 영입한다 자체 웃긴 거고. 지금 손학규 얘기가 나오는데 손학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안 한다고. 왜 거기 가서 자기 이미지를 깎아먹나? 그러니까 그렇죠. 성공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다만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안철수의 거품은 급격하게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여기서 안철수가 지방선거에서 포지션을 잘해야 된다고. 만약에 안철수가 각 시도지사 선거에서 후보를 다 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표가 갈라져서 박원순이 시장에 떨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융단 폭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걸레가 되겠지. 그럴 수 있지. 이거는 새누리당에서 보면 이의제이지.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대단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점이고 지금 안철수가 기본적으로 연대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연대를 안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당선시킬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연대를 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민주당하고 어떤 물밑 작업을 계속 대화 채널을 열어놔야 된다. 전국구를 갖다가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이 안 돼 있을 텐데 분명히. 그럼 일단 인원이 부족하겠죠. 아니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그 안철수 씨가 했던 행보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그래 불안불안해. 뭐 요번에 날치기 통과할 때도 뭐 투표하는 거 장면 잘 그러니까 봐. 나는 이번에 사실은 문재인 의원이 다음 대선에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 나오면 또 부관참 노무현 또 감속에 들어간 노무현 또 꺼내들고 또 부관참시 시킨다고 뻔한 거 아니야. 그리고 기간 동안 들었던 패족이라는 단어를 또 또 들어야 들어야 되는 돼. 거야. 또 민주당 내에서 또 문재인 지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나와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이번에 그렇게 다시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안철수가 신당하겠다는 얘기 그 다음날 했다고. 이것도 타이밍상 좋지 않은 거예요. 문재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나는 패착으로 보는데 근데 왜 그럼 문재인이 그렇게 했나? 차별하거든. 안철수가 신당 만든다 그랬을 때 안철수 그 전문을 한번 읽어봐봐. 부정선거 얘기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원론적인 얘기야. 그 말을 씨팔 누가 못하나? 김대중도 정치 복귀해갖고 새정치 국민회의라고 달았어. 그렇지. 새정치 이야기했고 새누리당도 그 새가 뭔 새야? 새로운 숫자 아니야. 그렇겠지? 새정치 얘기한 사람은 이인재도 그랬고 다 그랬다고요. 안철수만 이야기한 거 아니야. 안철수의 새정치는 뭐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면 야권 지지를 못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이 차별화를 하려고 그 다음날 이런 얘기 한 게 아닌가 싶거든. 컨텐츠가 상당히 좋은, 스펙이 상당히 좋은 투수가 있는데 나머지 코치나 타자들이 못 받쳐주는 게 현재 안철수 입장이니까라는 생각을. 아니, 옆에 각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팬카페에서 얘기 나오더라. 제발 이 작가 형 좀 데리고 가라고. 야 내가 안철수가 부르면 갈 것 같냐?
오. 가지. 우리 바로 갑니다. 플러스타. 바로 갑니다. 거기서 조경태를 만나는 거야. 그렇지. 어때? 와, 야, 최고의 시나리오다 이거. 얼마나 좋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웃을 수 있는 게 이 작가입니다. 아이, 그럼. 알겠습니다. 뭐, 또 있습니까? 뭐, 없지? 대략 뭐 예. 얘기 다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봉암 2입니다. 저번 시간에서. 네.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EJ의 훈하는 개념 있는 상조. 지금 우리라이프 상조에 가입하시면 선착순 500명에게 이 작가님의 베스트셀러 책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 대 김영삼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상조 가입은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각하의 장례식에는 아싸! 자주 외칠 수 있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이상하네? 조금 잘 됐어요. 집할 것만 한 도와주이소 마! 야, 이 작가 아까 보니까는 사인하냐고 얘가 죽어나던데 보니까. 야, 씨. 아, 이거- 사인 기계 오늘 저기 가동한 거야? 오늘 간만에 간만에? 했어. 간만에.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가 방금 나갔지 않습니까? 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입을 하시면 사은품으로 제 책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보통은 이거 다 기계로 찍어. 사인도 그렇지. 찍어. 사인 다 기계로 찍어서 보내지. 어. 나는 씨발 일일이 지금 내 손으로 다 사인. 내 팔 빠진 줄 알았어. 야, 그러면은 핸드메이드. 정정해야겠다. 이 작가의 친필 사인이 담겨 있는 그래. 그렇지.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 대 김영삼을 이런 드립니다. 무식한 짓이야. 차 트렁크에서 두 박스를 꺼내더니 손으로 다. 아유, 나 아주 되게 힘들었는데. 야, 어쨌든 너는 무식하게 그렇게 했다면 나는 민망해 죽는 줄 알았다. 아, 야, 그래도 봐봐. 오늘 어쨌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무도 안 챙겼잖아. 이 박사 생일. 남자분들께서 이 박사의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직접 여기 사들고 말이죠. 오셨습니다. 저기 38 이제 좀 있으면 39 때는 그 노총각 3마리하고 음. 그 한 분은 약간 이마가 넓으신 그 저희보다 연배 좀 높으신 분 그리고 그 중후한 목소리의 홍대리님 남자 다섯이서 초 긴 초 3개 짧은 초 8개 꽂아놓고 후 불고 나씨 감사합니다. 네. 이 박사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사가셨는데, 야, 이 양반 연배 안 높아. 개새끼가 신뢰를 하고 있어. 저희 새끼 천문상한테 신뢰를 미친 새끼가. 나 우리 라이프 상주랑 뭔가 안 맞는다. 지난번에 우리 그 광고 때문에 우리한테 클레임 거셨잖아. 난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거기다 케이크 갖고 아니 모르면 함부로 처지끼지를 마. 아, 죄송합니다. 진짜. 어쨌든 오늘 두 분 와주셨네. 감사합니다. 케이크 네. 사들어 와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뭐 우리 라이프 상조 또 이 우리 라이프 상조 모든 전 직원들이 EJ에 또 야, 조합원. 조합에 가입해 주셨고. 와, 네. 개념 상조야. 감사드립니다. 이러고 나서 나중에 먹튀하는 거 아니야? 뭐 먹튀하든가 말든가 뭐. 네. 그래요. 근데 뭐 저기 뭐 그 뭐라 그러지? 적어도 늘렸다 그러니까 자본금도 늘리고 했다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봉암 특집 2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암 특집 2인데 저번 주에 어디까지 얘기했죠 우리가? 대선 첫 대선 네. 네. 2대 대통령 선거에 조봉암이 출마를 해서 이승만한테 어떻게 보면 대항한 거지. 그렇죠. 괘씸죄를 받았다. 그렇죠.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쨌든 사형에 대한 이야기까지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조봉암이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고 음.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으며 이렇게 쭉 또 공산당을 어떻게 그만뒀는지 공산당과 결별 어떻게 했는지 박헌영과 결별 어떻게 했는지 쭉 얘기하다가 그까지 갔는데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보니까 이 새끼들이 이거 조봉암 이렇게 저기 살아온 얘기 쭉 하다 그냥 죽었다 그리고 끝냈네 라고 하신 성급하신 분이 있더라고. 방송 우리 끝까지 투한다 안 그랬나? 아니 투한다 그랬는데 그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쓰신 것 같아. 그래. 아니, 왜 이렇게 성격들이 급하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전쟁 중이던 1952년 8월에 제2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선거는 뭐 이승만의 정권 야욕으로 인해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바꿔 치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켜가지고 네. 지가 간접 선거는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직접 그러니 씨발 이거 뭐 이승만 편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승만 네. 특집 편에. 근데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승만은 권력 야욕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렇죠. 직접 선거로 치러졌는데 조봉암은 이 선거에서 입후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모두 4명이 출마한 이 선거에서 조봉암은 이승만에 이어 2위를 차지함으로써 혁신계 위력을 나름 보여주었고 절대 강자 이승만에게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세력임을 과시했다. 어머, 라는 그럼 것입니다. 이승만이가 깜짝 놀랐을 깜짝 거 아니야. 놀랐지. 그러나 조봉암은 2대 대통령 선거에 나섬으로써 이승만의 심기를 건드린 즉 괘씸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그 괘씸죄로 인한 반대급부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동해안 반란 사건.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우리 김창룡 특집에서 특집에서. 얘기했죠. 김창룡 특집에서 얘기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해안 속초에 있는 1군단의 이 대통령이 시청을 갔을 때 1군단 인사참모 김하산 대령이 이 대통령을 쏘아 암살하고 반란을 일으켜 군대 1000명을 이끌고 부산에 가면 부산에서 육군본부 정보국장 김종평 중장이 이 군대를 직접 지휘 임시 경무대를 급습하고 정부 여인을 처단한 다음에 조봉암한테 이 권력을 넘긴다 이런 시나리오를 짠 거. 이게 누가 짰어? 김창룡이가 이 시나리오를 짠 거죠. 그렇죠. 왜 그럼 김창룡이 이 시나리오를 짰냐? 원영덕이랑 충성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 그렇지. 예. 근데 원영덕이는 씨발 옆에서 각하 딸랑딸랑 하면서 존나 오케이 지근거리에서 하고 있는데 김창룡이는 이 김종평 때문에 못 내려갔단 말이야. 그렇죠. 부산을. 예. 그러니까 뭐 하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여줘야 돼서 이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봉암 죽이기 시나리오였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전쟁이 끝나고 3대 민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지역구인 인천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조봉암이 후보 등록을 하고 있지만 이 얘기도 나왔지. 예, 예. 깡패들에게 서류를 탈취당하여 후보 등록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존나 무식한 방법으로 존나 막는구나. 무식하지. 그렇지. 후보 등록 마지막 날 다시 서류를 만들었어. 이번에는 인천이 아니고 이기붕의 지역구 서대문구 갑구에 서류를 내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인 200명, 당신은 추천인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추천인 200명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면 시간을 끌더니 결국 취소한 추천인이 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어가지고 조봉암의 후보 등록을 거부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DJ도 이런 네, 그랬죠. 이런 것 때문에 네. 결국은 후보 등록을 못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막으려면 막는 어떡하요? 거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 이게 두 가지의 사건으로만 봐도 이승만이 조봉암을 얼마나 견제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유당이 횡포를 부리니 우리 봉암이 형이 빡이 돌겠어 안 돌겠어. 그래서 신당 창당 운동에 뛰어들어옵니다. 그러나 김준현, 조병옥, 장면, 박순천 등 당시 야당 지도자들이 조봉암의 신당 창당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자신을 지지했던 김성수마저 사망하자 신당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들 신당파들은 조봉암을 배제한 채 민국당 세력, 자유당 탈당 세력, 장면의 천주교 세력 등이 결합하여 또 다른 보수 정당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었어요. 그게 지금 민주당의 원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왜 우리가 씨발 민주당이 어떻게 진보야 막 그런 말 하잖아. 그렇지. 새누리당이나 씨발 민주당이나 같은 보수 아니요. 그렇죠. 근데 새누리는 완전 꼴통 극우고 네. 그래도 민주는 그나마 낫다고 이제 개혁 세력이라고 붙여주는 거지. 그렇죠. 저기에 네.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상대로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때부터 일단은 조봉암 세력을 제거해버렸으니까 배제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우리 저 동아일보의 김성수가 열혈 지지자였다. 조봉암에. 네. 이건 좀 하얀 이 동아일보 참 신기해. 이래저래 참 신기해. 아니 요즘도 봐봐. 조선일보는 자기 갈 길 가고 네. JTBC는 간 봐서 튀었잖아 지금. 네. 아니 난 병신들이라니까. 동아일보 왜 이렇게 헤매 또. 동아일보가 제일 적자잖아 지금. 그렇지. 바보들 바라고. 어쨌든 간에 이 국민의 절반은 왼쪽을 지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야. 국민의 절반은. 근데 지금 봐요. 공중파 3사 거기다가 날라갔고. 이 종편 4사 네. 또 YTN 연합뉴스까지 전부 다 오른쪽이잖아. 그렇죠. 근데 JTBC가 이제 왼쪽 살짝 왔다. 살짝 발거쳤지. 왔다가 석희 형 지금 또 그러니까. 고생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요즘에 JTBC가 뭐 팟캐스트에도 뭐 1등 한다고 그러고 막 오, 그러잖아. 장난 아니야 지금. 그게 뭐야? 어쨌든 여기 시장이 있다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병신가 신문은 그렇게 하라고. 그치. 네. 방송은 여기 너무 먹을 게 있는데 등신 같은 것들 이걸 몰라요. 채널이. 네. 그래 참 멍청하다. 아니 저기 북조선 인민공화국 TV랑 똑같은 거는 저기 TV 조선 하나면 하나면 되는 충분해. 얘들이 이러면 평생 적자야. 아니 그 생각을 왜 못하나? 답답하네. 아니 아유. 자본주의 사회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장 파악들을 못해? 그러니까 멍청한 것들. 아유. 이거 동아일보는 네, 원래 참. 이랬구나. 동아일보 돌아버리겠다. 자, 하여튼 이런 양 보수 정당을 보다 못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혁신 정당이 바로 진보당입니다. 진보당은 곧바로 열릴 3대 정부통령 선거에 후보자를 낼 것을 토론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조봉암의 후보 배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도성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대회 직전 나는 죽상과 담판을 했다. 혁신 정당에 정권이 돌아올 시기는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진보주의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노력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굳이 죽산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서상일이 대통령 후보를 맡겠다고 하니 죽산은
부디 부통령 후보를 맡아달라. 이 얘기를 들은 죽산도 혁신 세력의 집권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고 나의 제안을 수락했었다. 그러나 서상일은 대중적 지지도가 없으니 죽산을 후보로 올려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봉암이 진보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1950년대 혁신 계열들이 지금의 진보 운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현실 인식이 뛰어났다고 하는 점입니다. 뭐냐? 지금보다? 그럼 어. 죽산도 그렇고 신도성도 그렇고 뭐라 그랬어? 혁신 정당의 정권이 돌아갈 시기는 아니다 이랬단 말이야. 아, 지금은? 우리는 이 땅에 진보주의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야, 이거 이런 현실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자, 봐요. 1990년대 민중당이 현실 정치에 참여했을 때 지하에서 나와가지고 네. 근데 이재호 김문수 갈 때 근데 그때 걔들 뭐라 했어? 엄청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줄 알았어. 그렇지. 그러니까 최소한 교섭단체는 꾸릴 줄 그렇죠. 알았다고. 예.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빵석. 응. 그렇죠. 빵석에 3%가 안 돼가지고 응. 정당을 해산했단 말이야. 정당 해산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 50년대 선배들보다 현실 인식이 이렇게 낮는가 하는 거죠. 학습의 부재인가? 아이, 지들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음. 자, 봐. 자, 그러면 그 후에 90년대 그렇게 진보 세력이 실패하고 진보 세력이 중앙 정치에 들어온 게 언제인지 한번 봅시다. 김대중 집권 때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중앙에 들어왔었고 네. 그 이후 노무현 정권 들어서 가지고 원내에 처음 진출한 거야. 그것도 두 자리 숫자를.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럼 차근차근 이게 뭐야? 이게 진보 세력의 외연확대고 이 땅에 진보의 씨를 뿌리고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보 세력은 원내에 진출해서 뭐 했어? 한나라당하고 손잡고 당시 여당인 그 민주당, 열린우리당 여기 공격하는데 앞장섰다고. 난 그렇죠. 그 포지션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자기네 목적이 한 목적이라고 해도 어떻게 쟤네랑 같이 손잡고 아, 그걸 하지? FTA 어. 이라크 파병 반대. 오케이. 진보 정당이 반대기 맞아. 근데 한나라당은 그 이유가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지. 근데 걔들이랑 같이 손잡고 경제 파탄됐다. 뭐 이러면서 그냥 무슨 주구장창 깠잖아. 인사가 잘못됐다. 그럼 뭐야? 애들 또 보수 신문들 이걸 이용하지. 저 그치. 봐라. 다 욕한다. 다. 진보도 욕하지 않냐? 응. 이러면서 완전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실패한 정권을 만드는 게 일조한 게 진보 세력들이라고. 한나라당이 원하는 프레임에 아주 좋은 재료가 돼서 아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조경태만 피하고 구분 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뭐냐면요. 피하고 못하는 건 조경태하고 똑같은 거. 조경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봐봐. 그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 김대중, 이회창 똑같다 그랬고 노무현, 이명박 똑같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프레임을 짜면은 어떻게 그게 되냐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면. 이명박 예전에 노무현 찍었던 사람들이 이명박으로 돌아설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 정권 들어서 민주당 어떻게 됐어? 엄청난 탄압받고 분당하고 다 그렇죠. 갈갈이 찢어졌고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통진당 해산시키려고 그러잖아. 피하 뭐- 구분 못하고 그 자기 정치 노선 잘났다고 생각한 거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 참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집권 시 진보 세력이 어떤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진보 세력이 지금 할 거는요. 지금 정권 잡는 게 아니야. 불가능하잖아. 50년대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혁신정당이 정권을 돌아갈 시기는 아니고 이 땅에 진보주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외연확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10석이나 두 자릿수를 얻었잖아. 그러면 그 다음 정권에 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안 하고 거꾸로 가버렸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법무부에서 통진당 해당은 말도 안 되는 정말 개소리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각에서 가만 놔둬도 통진당 다음 총선에서 해산된다. 안 뽑아주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이거 누구 책임이냐고. 이거 국민들 책임이냐고.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일 큰 책임은 통진당 스스로가 있다. 그걸 잘 봐야 되지. 혹시라도 진보의 진짜도 모르는 무식한 국민들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선민사상이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작가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타이밍이 적절치 않았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니네들 진보를 제외한 걔네들. 그러니까 민주개혁 세력이 집권을 해야만 진보 세력의 외양학대가 일어나고 그를 발판으로 진보들이 정말 원하는 민중을 위한 서민을 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 그 정책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발언했던 것을 통진당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들을 위한 지금은 어때요? 민중을 위한다 그러면 빨갱이라 그러잖아. 최소한 김대중 노무현 때는 그거 말이 돼? 누가 그렇게 했어? 민중 오히려 단어만 들어가면 지금 작살나 오히려 지금. 위해졌지. 그러니까 포지션을 제대로 짜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50년대 선배들보다 후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나도 민중이란 단어 그렇게 안 좋아하긴 하는데 민중이란 단어 너무 싫어하더라 인간적으로. 그럼 씨발 민중의 지팡이 뭐야? 그러니까 경찰도 빨갱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야.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보가 된 조봉암은 민주당의 신익희와 후보 단일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 조봉암은 민주당의 신익희,
장면 그리고 진보당의 조봉암 박기출의 사다 회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후보는 신익희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사퇴한다. 거국 내각이란 공연한 말일 테니까 당선되거든 민주당 단독 내각으로 책임 정치를 펴기 바란다. 야당 연합의 목적은 정권 교체다. 부통령은 정권 교체와 무관한 자리니 진보당의 박기출에게 양보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사실상 후보를 양보할 뜻을 내비칩니다. 하지만 기존에 해왔던 선거운동은 각자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야, 이건 근데 대단하다. 다 넘겨준다는 얘기고.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선거운동을 계속 한다는 얘기 뭐냐면 막판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그렇지. 거예요. 막판 시너지 효과도 노리고 그리고 진보 세력의 그런 이미지도 좀 그렇죠. 심어주고 그렇습니다. 이 마라톤을 보면은 페이스메이커 같은 거 예, 그치는 예. 거예요. 이렇게 현실 파악이 됐으니까 이렇게 양보할 줄도 아는 거고. 아니 조봉암 현실 정치주의자니까. 그러니까요. 나만 예. 총선거 찬성한 거 봐요. 예. 이때 당시 선거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진보당은요 엄청난 자금난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유세, 제대로 된 포스터 한 장 붙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자유당이요 포스터 24만 매, 찌라시 420만 매를 배포를 하고요. 민주당이 포스터 10만 매, 그리고 찌라시 10만 매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성명서, 정책표 등을 합쳐가지고 30만 매를 배포를 할 때요. 진보당은요 고작 포스터 5만 매, 찌라시 9만 매를 배포를 했을 뿐입니다. 규모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반반반반반반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서로 선거전을 계속하면서 막판에 단일화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가 급사를 하고 맙니다. 이것 때문에 이승만은 하늘이네 대통령이라는 얘기 그렇죠. 되게 많이 나왔지. 이때 한번 예. 기차에서 급사를 했죠. 예. 홀로 야당 후보로 남은 조봉암은요. 신익희 사망 후에 선거운동에 극심한 방해를 받습니다. 각 지방의 진보당 당원들은 깡패들에게 테러를 당하고 괴한에게 납치돼서 고문을 당합니다. 폭행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경찰한테까지 쫓겨다녔습니다. 이게 뭐 아군이 없어. 경찰도 선거운동한 거야? 아니 뭐 그때는 뭐다 그랬지. 합동석이지. 그랬지. 뭐. 예. 결국에는 조봉암을 태웠던 유세차가요. 경찰 병력에 막혀서 돌아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에휴. 무법천지. 당연히 조봉암에 대한 테러 위협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일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은 유세를 중단하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냥 어디 가버린 거구만. 아 이거는 무섭잖아. 이거 너무 심한 거야. 뭐 이거는 조봉암의 잘못도 있는 거지 근데. 자 한편 민주당은요. 진보당 박기출이 사퇴를 하고 장면을 지지하게 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두 사람 대통령 후보는 그 행상이나 노선으로 보아 그 어느 편도 지지할 수 없다. 우리는 부득이 정권 교체를 단념하고 부통령 선거에만 전략을 기울이기로 했다. 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부통령 선거에 올인합니다. 이 삽질하는 거는 유전자가 있네. DNA가 있는 거야 이거는. 민주당의 유전이에요. 멍청한 짓은 어제 오늘이 아니 늘 씨파 이거 봐. 그치. 이 말이 돼? 뭐래 이게 남은 두 사람 대통령 후보는 그러니까 이승만이나 조봉암이나 어. 그 행상이나 노선을 모아 지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지지 안 하겠다 그거지. 우리는 부통령만 해달라. 예. 이건 이런 거 있지. 아 씨발 이거 부통령에 올인해야. 그거라도 먹어야겠다. 그거라도 먹어야겠다. 이런 멍청한 짓거리를 한 게 정말 똑같다. 참나 씨발 참. 상황이 이렇게 개같이 돌아가는데 야권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맛이 가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 박사 똑같다 그랬는데 이번에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 지지 안 했잖아. 안 했죠. 뭐 똑같은 거라니까. 병신 민주당. 예. 국민들만 불쌍한 겁니다. 같은 야권인 민주당은 조봉암의 사상이 의심스러우니까 투표하지 말라고 하고 혼자 남은 야권 대통령 후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누굴 찍어야 돼 이러면 결국에는요 이때요 죽은 신익희에게 엄청난 표가 몰리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3대 대통령 선거 때 무효표는 185만 표가 되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신익희 표가 있는 그럼 거야. 대부분 이게. 진입표지. 사자 표가 있는 거야. 사자의 표. 죽은 사람한테 표를 준겨.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조봉암 태도 아까도 지적했죠. 조봉암 태도와 민주당의 태도 이 두 개 다 아쉬움을 남기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 겁니다. 봐, 그러니까 조봉암도 잘못한 거고 조봉암도 이게 독립운동가 출신 아니야. 그렇죠. 근데 테러 위협을 수많이 겪었는데 그게 무서워서 잠적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민주당은 더 병신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씨발 이 죽은 신익희한테 표를 던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우리 저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에도 있었어요. 예. 저 유시민 씨랑 심상정 씨인가요? 그렇죠. 단일화 후보 예, 사퇴했는데 예. 심상정한테 표 많이 찍었잖아. 그래서 이제 사표가 된 게 많잖아요. 음. 아, 정말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역사에서 배우지를 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휴. 예.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야당 연합의 목적은 정권 교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민주당 쪽에서도 뭔가 액션이 에이씨. 있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안 된 거지. 그래서 선거 결과 이승만 504만여 표, 조봉암 216만여 표로 이승만의 승리로 끝납니다. 아까 무효표 몇 표라고 그랬어? 185만 표가 지금. 물론 이것도 엄청난 부정선거의 결과였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부산 중구에서는 진보당의 참관인이 경찰에 끌려나가고 그렇게 참관인이 끌려가자 개표 조작을 해서 이승만 1만 표와 조봉암 3만 표를 뒤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 대단한 새끼들이야. 사이즈가 좋아. 좋아. 이 정도는 해야 부정선거지? 참. 당시 자유당 참관인이었던 이영원의 증언 한번 보겠습니다. 개표 상황을 본 순간 너무나 큰 차가 나서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표 저 표 할 것 없이 모두 죽산표 뿐이었다. 공무원들도 이승만에게 투표하지 않은 것이다. 자, 조봉암 표를 가운데 넣고 위아래 이박사표를 한 장씩 붙여서 대표 한 묶음에 샌드위치 표를 만들었는데도 이승만 표가 그 위아래 붙이기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그거네. 어디야? 영화에서 보면 돈 가짜로 할 때 그래. 10,000원짜리 10장 놓고 위에다 5만원짜리 그치. 얹어가지고 하는 거 이거 아니야? 98표는 조봉암 표고 그치. 아래 위에 2장만 이승만 표 갖고 이거 100묶음 많은데 그게 2표가 모자라가지고 씨발 못했다는 거 아니오. 그치. 참 난감하네 미친 진짜. 거야. 씨발. 아유, 대단하다 진짜. 이때 아유. 민심이 이랬어요. 예. 이 같은 실정으로 미루어 볼 때 죽사는 600만 표를 넘기고 이승만의 득표는 100만 표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예. 밝혀진 부정선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다음은 홍진기의 증언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홍라희 야. 이건희 장인 홍라희 그렇지. 아빠입니다. 조봉암의 표가 의외로 많이 나오자 자유당과 민주당은 협상을 통하여 부통령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고 민주당 쪽 개표 참관인을 모두 철수하게 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잠깐만. 야 이게 뭔 개소리야? 장면이 부통령만 되면 된다. 어. 대통령 선거 개표 부정은 눈 감아주겠다. 오케이. 야 이 개! 아유, 그러니까 자유당이 쇼부를 친 거지. 어. 야, 내가 부통령 선거는 우리가 부통령 선거는 줄게. 정당하게 해줄게. 어. 다만 대통령 선거는 모른 척 해줘. 꺼져. 알았어 하고 가. 아 이런 씨발. 근데 자꾸 왜 지금 생각이 자꾸 나냐? 그러니까 현 민주당 의원 미치겠다. 19대 민주당 의원들이 왜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요 20대 총선에서 자기가 국회의원 되기 어렵다니까. 야당으로 있어야 국회의원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 안 한 거야. 뭐 딴 게 뭐가 있어. 예전에 느꼈던 그 열린우리당의 공포 때문에 그런 거죠. 에이, 나쁜 놈 새끼들. 씨.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는 자유당과 민주당이 협잡을 한 거고 지금은 후세가 뭐라고 평가할지 한번 봅시다. 민주당. 예. 자, 선거에서 패한 조봉암은 미완성이었던 진보당의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6년 11월 10일에 창당 대회를 열게 돼요. 당시에 우리 국민의 직업 분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국민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농림부 장관 출신의 수탈 없는 경제체제를 주장한 조봉암과 진보당이 민중들 사이에서 나름 세를 확산할 수밖에 없었죠. 농림부 장관이 파워가 좋았네요 이때는. 아이고 그 처음에 일제 해방되고 나서 토지 개혁 정책을 했으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부터 농업이 주요 경제였고, 그리고 조선 말에도 그렇게 농민들이 수탈을 많이 당했고, 일제강점기 들어와서 계속 수탈당하고, 해방돼서 조봉암이 수탈 없는 경제체제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게 잘 맥히겠어. 이게 얼마나 농민들의 기대를 갖게 하겠어요. 그래서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2번이나 자신에게 도전했던 조봉암을 내가 가만두겠습니까? 다 되는 거지. 예. 정적을 제거하는데 나는 거기는 무조건 거립내다 했던 이승만이 다시 한번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는데 그 수법은 이승만이 늘 써먹던 빨간칠 메카시즘이었습니다. 이거밖에 없지 뭐. 이거 아니면 정적을 어떻게 제거하나? 그렇지. 이걸로 제거하는 거지. 자, 4대 민의원 선거를 한번 봅시다. 4대 민의원 선거를 5개월 앞둔 1958년 1월 13일 검찰은 피신 중이던 조봉암을 제외한 진보당의 간부들을 모두 검거합니다. 중앙당 사무실을 수색하고 당원 명부 등 각종 서류를 압수하게 되겠죠. 피신 중이었던 조봉암은 지인들이 이승만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해외로 망명하라 이런 충고를 거부하고 당의 간부들이 대거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진해서 경찰에 출두합니다. 조봉암은 망명을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망명을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나를 받아주겠는가? 또 설사 해외 탈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나에게 걸린 혐의는 사실화되고 애꿎은 당원들만 희생될 것이 아닌가? 설마하니 나를 죽이게 하겠는가? 선거가 끝나면 내주겠지. 그러나 그의 발언과는 달리 설마가 사람을 잡았네. 잡았겠지. 그러니까 결국엔 죽었지. 이거네. 그러니까 그 내가 만약에 탈출을 하면은 내가 혐의를 다 인정하는 거고 그렇지. 애꿎은 자기 부하당원들만 부하들은. 다칠 테니 여기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얘기였네. 그렇습니다. 죽여서 조봉암은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무기 불법 소지죄 등으로 구속되었다. 무기까지 있었어? 담당 검사는 사상검사, 공안검사, 오제도. 으아, 뭐 오제도는 이제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그렇지. 오제도였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건희의 장인 홍진기였다. 아니 근데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무기 불법 소지 다 지금 나온 똑같잖아. 얘기들이잖아. 지금 똑같아. 여기는 비비탄이잖아. 예전에 기사 하나 보니까요. 그 누구냐? 윤상현이? 윤상현이가 그랬대요. 예전에 전두환이 사위를 했을 때. 지금은 갈아탔지? 네. 전두환이 사위를 했을 때 전두환이가 막 권력을 잃고 헤맸잖아. 빡이 돈 거야. 이거 기사에 나온 겁니다. 뭐라 했냐면 우지 기관총 하나 나한테 줘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 우지 기관총이 그게 청와대 경호실에 쓰는 거거든. 윤상현이 그랬다고? 어. 군대당 갔다 온 놈? 하루 갔다 왔잖아. 저기는 밀리터리 좋아하나 보다. 아니면 예전에 있던 게임 좋아하든가. 네. 자, 법원은 1심에서 조봉암은 북한의 간첩 양명산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 이런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간첩 이름이 다 산이라니까. 산으로 끝나네. 원래 이 본명은 양이섭이고 네. 양명산 가명 어쨌든. 그런데 2심과 3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어. 이 배후에는 당연히 대통령 이승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1심에 5년밖에 안 되는데 2심, 3심 사형은 그 뒤에 대통령 이승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점프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자 이승만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속적으로 조봉암 사건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그만큼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무회의 때 시작하면은 죽사는 어떻게 됐어? 그렇지. 매번 물어봤다는 매번 얘기네. 물어봤다니. 자 당시 관료들이 어때? 이승만이 빵기만 껴도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랬던 새끼들 아니야. 근데 이승만의 국무회의에서 맨날 조봉암 하는데 죽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거는 죽산 죽이란 얘기고. 그런 얘기지. 뻔한 거 아니겠어? 이거 당연히 그렇게 여기지. 야, 저 방구 멘트는 전두환 때도 있고 다 있지 않았나 이거? 아, 근데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승만이 관심을 많이 가진 사건에 밑에 애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겠는가 하는 거죠. 졸라 잘 처리해야지. 아유, 그렇지. 예를 들어 봅시다. 진보당 간부들이 체포된 다음 날인 1월 14일 이승만은 내무부 장관이 조봉암 이외 6명의 진보당 간부를 검거하여 조사 중인 바 그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남북 협상에 평화 통일을 지향할 금춘 선거에 전기 노선을 지지하는 자를 다수 당선시키기 위하여 오열과 접선 잠동하고 있는 것이며 정기 정당의 불법 단체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의하여 판정될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다 이승만이 뭐라 그랬냐? 조봉암은 벌써 조치됐어야 할 인물이며 이러한 사건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발표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체포 다음날 네. 벌써 조치됐어야 할 인물. 이게 뭐야? 가이드라인 내리는 거지. 그치. 알아, 니네가 알아서. 야, 이 개새끼들 잡았지? 응. 니네 늦었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거지. 이게 뭐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에휴. 아니 뭘 잡아 그냥 죽이지 야. 뜻이네. 또 있습니다. 응. 1심 판결에서 5년형이 선고되고 재심에선 사형이 선고되자 이승만은 조봉암 사건 1심 판결은 말도 안 된다. 그때 판사를 처단하려 하였으나 이 그때는 뭐냐 1심 판결 내린 판사 5년 내렸다고 죽이려고 그랬다 이번에. 처단을 했으나 네.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여 중지하였다. 대단하다 이노 있네. 같은 법을 갖고도 한나라 사람이 판이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 국민이 이해가 안 갈 것이고 나부터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해야 한다. 아니 뭐 헌법이 무슨 지 마음대로 고치고 싶어. 그러니까 아니 무슨 연예인들 성형 수술도 아니고 필러 시술도 아니고. 이건 아이 나 진짜 이노인데. 대통령의 기본한 상권 분립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음. 그리고 정적을 죽이기 위해 헌법까지 바꿔라. 이런 게 자, 또 당시 서울시경 조사요원이었던 한승격은 이 사건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경무대에서 조봉암을 잡아놓지 않으면 이승만 대통령의 재당선이 불가능하니까 어떤 수를 쓰더라도 잡아넣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상부로부터 진보당을 없애고 죽산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사건을 엮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라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네가 죽을 어. 것이라는. 네.
경찰 고위 인사가 간부 몇 명과 나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지고 조봉암을 잡아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오. 이게 당시 경찰 조사원이 말한 겁니다. 폭로한 거죠. 책임지고 잡아넣을. 아이, 죄송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어?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그럼. 자, 경찰이 이 사건을 만들었다. 방금 세작이 읽은 거는 만들었다는 얘기지. 근데 이 사건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경은 진보당 수사 상황 보고라는 파일을 총 6번 작성했는데 마지막 보고 의견 쭉 적고 마지막 보고 의견 있잖아. 거기에 뭐라 적었냐면 범증 미약, 범죄 내용 확실에 대해서는 추측 곤란, 특이 동향 없음, 범증 희박하고 재판에 있어서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 종합적으로 검찰에서는 진보당원이 북한 괴집과 접선한 물적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고 북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라고 적었습니다. 뭐야? 증거 없음. 증거 없다는 얘기야. 졸라 차가 없다는 얘기지.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검찰에 넘기고 검찰에 다시 공소해갖고 재판에 넘긴 겁니다. 이번엔 녹취록도 또 보니까는 다 개판이네. 그러니까 이 새끼도 똑같 늘 하는 수법이 또 있어. 예. 이건 그럼 자 우리 측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장이나 치자. 다음 그러면 미국 비밀 문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정보 좋아하는- 최강국.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 천자국 1958년 1월 13일자 서울발 미 국무부 수신 전문입니다. 정부의 이 체포는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을 매도하고 5월 선거에서의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반영한다. 1월 초에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과 4, 5명의 동료들을 체포하고 진보당을 금지하고 해산하는 내용의 계획을 승인했다는 보고가 올라온 적도 있다. 이 지도자들의 체포는 올해 5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운동에서 좌절하게 만들려는 정부 활동의 첫 단계이다. 미 국무부가 이런 편지를 받았다는 얘기죠. 정보 미국 한국 내에 있는 CIA나 뭐 HI나 뭐 있겠지. 그러니까 그 이승만과 자유당에서 이렇게 한 거란 얘기네.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조봉암에게 씌워진 구체적인 혐의가 뭔지 잠깐 쉬었다 살펴봅시다. 우리 김광수 경제연구소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이렇게 또 광고를 주시고. 아니야. 이분이 경제연구소장이잖아. 네. 여기가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거 이분이 아신 거야. 네, 그렇지. 근데 그건 아니고 이분이 그 왜 국민 TV 지금 뭐 하나 하고 있잖아. 그렇죠. 네, 거기에 아마 자기는 출연료가 없는 걸로 알고 나갔는데 음. 출연료가 있어서 어.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주길래 이걸 어떻게 다시 돌려드릴까 그렇지. 싶어서 광고로. 국민 TV에 광고 주고 우리한테 광고를 준대. 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봤는데 사실은 뭐 우리도 그래. 우리도 여기 우리 출연 초대 손님 불러오면 우리가 출연료 드리면 깜짝 놀라잖아. 그치. 당연히 공짜인 줄 알아. 이렇게 없이 사는 애들인데 어. 뭐. 돈 들어요 저희도. 아니, 우리 네. 정말 다 챙겨드립니다. 출연료 네. 다 챙겨드리고 뭐 얼마 안 되는 소정이지만 차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딱 우리 차비지 뭐. 다 챙겨드리는데 어쨌든 그분께서 그래 이렇게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이고 근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사실 지금 경제 시평 옛날에는 말입니다. 정말 엘리트들만 봤어. 그러니까 네. 일부 뭐랄까 정보를 독점하였던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좋은 정보, 고급 정보를 여러분들도 다 쉽게 이메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메일 나오거든. 메일 받아보실 수 있다. 이것만 알아도 뭐 우리가 뭐 부동산에 또 황되게 투자를 한다든가 그렇죠. 주식에 뭐 돈을 날린다든가 그러니까 음. 외국 뭐 일본 경제, 중국 경제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음.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요즘같이 경기가 더 안 좋고 부동산도 막 폭락한다 얘기 들리고 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하나 더 아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유리하겠죠. 먼저 아는 사람이 소나기를 피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또 12월 31일까지 이벤트를 하신다고 또 경제 시평을 구독하시면 부동산 또 시평 이거 부동산 6부를 보고서 6부 볼 수 있는 볼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요게 땡기는데. 한 달에 2만 원인가 하든 그래요. 예. 그렇게 하면 매일 나올 수 있는 보고서를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제값을 하리라고 보고요. 네. 저도 받아봅니다만 되게 좋은 뭐 특히나 주식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실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 그 김강수 소장님께서 EJ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호응이 좋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상당히 경제나 가게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우리는 뭐 우리끼리 참 잘 돕고 살아. 야, 다 없이 사는 사람. 뭣도 없는 놈들이 서로 돕고 산다 진짜. 자,
그래서 그러면 방송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조봉암에게 씌워진 구체적 혐의가 뭔지 한번 보자 그랬죠? 자, 그러면 다음은 검찰의 기소장에 실린 조봉암의 혐의 내용입니다. 피고 조봉암은 진보당을 조직함에 있어 북한 괴뢰에 호응하여 평화통일 방안을 주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전복을 수단으로 괴뢰 집단과 야합키를 했다. 자, 보십시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치의 다른 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북한이 주장한 평화통일을 조봉암이 주장했으니까 조봉암은 김일성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지.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내용이니? 이 박사님, 이게 논법에 맞는 내용이야? 네씨, 아유. 왜 다 그러면은 예. 뭐, 저기 뭐야,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공자와 맹자하라면은 그건 다 저기 이단이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석가모니 또, 얘기하면 이단이고. 본질적으로 아닙니다. 이승만이 주장하는 건 적화통일 아니야. 적화통일 아니지. 북진통일이지. 아니, 그래, 이해는 죄송합니다. 가. 북진통일. 6.25 전쟁 나가지고 그럴 때 그렇게 참화가 일어났으니 북진통일 아니, 얘기할 만해. 그래, 그럴 수 현실적으로 있어. 북진통일이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하면 깨지는데 불가능하잖아. 씨발 다리 끊고 존나 튀는 새끼한테 그러니까 뭘 지가 기대를 뭐 해. 저기 정당성이 있는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 이게 또.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말이죠. 어떻게 정부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 옛날에는 빨갱이, 요즘은 정북으로 모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조봉암이 주장한 평화통일 방안은요, 당시 미국과 유엔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유엔에 주장한 건 왜 빨갱이로 몰지 않나? 왜 그들은 빨갱이로 몰자고 조봉암만 미국하고 유엔이 주장하나? 빨갱이 아니야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논리라면 미국과 유엔도 빨갱이 되는 거지. 이에 대한 미국 비밀 문서도 있습니다. 자, 1958년 2월 3일 북아시아 국장 파슨이 워싱턴의 인사에게 보낸 문서입니다. 본국으로 보낸 거죠? 네. 만일 한국 정부가 재판 중 평화통일 지지가 반역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 범법 행위에 대해 유엔과 미국이 지원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 유엔 총회에서 한국 문제에 관한 미국의 위치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네 보고 빨갱이로 한다 이거 아니야? 미국이 말하는 거잖아. 아니 평화통일 주장이 왜 빨갱이야? 우리도 주장하는데 씨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80년대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말입니다. 바뀌지가 않아. 안 바뀌죠. 부산에서 불임 사건이 터지고 노무현이 이 재판의 변호를 맡았죠. 그 별점 테러. 재판을 맡았는데 당시 노무현은 담당 검사에게 뭐라 했냐면 학생들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 이렇게 담당 검사가 학생들 간첩으로 몰자 노무현이 뭐라고 했냐면 알리하고 포mon하고 권투시합을 하는데 김일성이 알리 편을 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 알리 편을 들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알리 편을 든 사람도 이적 행위자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담당 검사 최병국이 뭐라 했냐면 북한을 이렇게 하는 발언을 삼가십시오 이랬다고. 이 수준이 그 수준 아니야. 북한이 무조건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알리를 응원했어. 이 박사가 알리를 응원해. 그러면 종북 빨갱이가 되는 거야. 그렇지. 데니스 로드맨은 정말 빨갱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김정은이 데니스 로드맨 친하다고 난 데니스 로드맨 팬이에요. 김일성이 팬이야. 빨갱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시카고 불스 저기 조단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 다 빨갱이야. 이렇게 그럼? 되는 거야. 김정은이 데니스 로드맨 좋아하잖아? 예, 데니스 로드맨이 강백호의 그렇지. 모티브잖아? 그렇지. 슬램덩크 보는 사람들 다 빨갱이야. 그렇지. 부정서적이야. 강백호는 빨갱이다. 미친놈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더 웃긴 건 이번에 터진 이석기 사태도 똑같아요. 자, 이석기 사태와 통합진보당 해상 문제도 한번 봅시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이민위천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었죠? 벽에 걸렸었지? 이 이민위천이라는 고사성어가 김일성이 자주 쓰는 고사성어라며 그를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이민위천은 사마천이 처음 쓴 게 아니지. 세종대왕도 이런 말 썼고 종북이다. 그러니까 선조도 썼으면 빨갱이다. 한나라당 대표 강제섭이도 썼는데 정말 나쁜 빨갱이다. 그 씨발 강제섭은 왜 간첩이 아니야? 세종대왕도 그냥 빨갱이로 몰지? 말이 되는 소리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이야기라도 김일성이가 쓴 거 따랐으면 무조건 간첩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김일성 공부를 졸라 해야지. 지난 시간부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왜? 김일성이 어떤 말을 했는지 공부를 해야 우리가 그 말 안 쓸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검찰 새끼들은 또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김일성 공부할 때 또 잡아 쳐올 거 아니야. 뭐 어떡하란 얘기야 그러면. 말 대단한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나 참 답답하네. 야, 참. 그러니까 또 법무부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하면서 통합진보당이 주장한 진보적 민주주의
이게 또 김일성이 했던 말이라고 이걸 또 통합진보당이 종북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 친일 잔조 세력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이렇게 아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까가 얘기하셨던 민중의 지팡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아니 저도 민중이란 단어에 거부감이 있다는 것뿐이지 민중이란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사전 여러분 내 개인적인 거부감이라고. 국어 사전에 찾아보세요. 민중이 뭘 뜻하는지. 민중이 이거는 국민이야. 이거는 그러면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하면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면 정부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자빠졌나. 어쨌든 검찰 측이 주장한 조봉암 및 북한의 평화 통일 방안을 그대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과 동조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말이 안 되고 억지 끼워 맞추기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 한번 가보죠. 간첩 혐의에 대한 얘기인데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은 조봉암은 양명산이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을 만나 그에게 자금을 지원받았다며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이 양명산의 존재가 있었기에 조봉암은 사형을 받았죠. 그러나 이 혐의는 오로지 양명산의 그 진술에 의존해서 이 혐의를 갖다 예.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 오직 이 사람의 진술밖에 없었다. 이거밖에 예. 없었다. 조봉암은 지속적으로 사실을 부인했고요. 양명산도 2심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5년형, 양명산이 주장을 번복한 2심에서는 되려 사형을 선고하는 기이한 재판을 한 거죠. 진술 하나 가지고 혐의를 갖다 증명을 했는데 그 진술이 번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구형됐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양명산 사건으로 조봉암이 사형에 처해진 건데 양명산 누군지 한번 봅시다. 자, 검찰은 양명산이 1955년 5월 중순경 미군 첩보기관 공작원 김동혁과 함께 월북해서 북한 노동당 정보위원회 부위원장 박일령을 만나서 북한의 지령 사업을 수행할 것을 승낙함으로써 간첩으로 포섭된 후 1955년 6월 중순경부터 이듬해 9월 중순경까지 12차례 월북하여 박일령 등으로부터 북한의 지령 및 금품을 수수하여 조봉암에게 전달함으로써 간첩 예비 및 간첩 행위를 했다. 라고 검찰이 얘기한 거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양명산, 본명이 양희섭? 예. 예. 본명 양희섭, 가명 양명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산은 신의주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1929년 9월 거액의 우편 행랑을 들고 상해로 망명하여 임정과 학교, 상해 독립신문에 큰 돈을 희사하고 상해 한인 청년 동맹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상해에 있을 때 조봉암을 알게 되었고 신의주 감옥에서 함께 투옥된 경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조봉암 선생이 그렇죠. 예. 상해에 있을 때 이때 예. 만났다는 얘기죠. 즉 양면산과 조봉암은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동지관계죠. 해방이 되고 양명산은 북한을 왕래하는 민간 교역상이 됐습니다. 이 교역사는 HID에서 후원했고 양명산은 HID의 후원을 받아서 북한을 왕래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1은 다시 HID에 제공을 했죠. 이 말은 곧 양명산은 HID의 묵인 아래 북한과 교역을 했으며 그 묵인의 이유 중에 하나는 교역을 하며 북측의 정보를 HID에 제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작이네.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돈을 많이 번 양명산은 HID에도 돈을 줬지만 옛 동지 조봉암에게도 정치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육군 특무대가 요걸 이용해서 양명산을 간첩으로 몰고 그를 만난 적이 있는 조봉암도 함께 간첩으로 엮은 겁니다. 네. 자, 그럼 특무대는 어떻게 해서 양명산의 간첩 혐의를 어떻게 알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무대 수사관 고영섭은 2심에서 6회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57년 12월 중순경 모 수사기관 정보원으로부터 양희섭과 조봉암의 범죄 사실을 세밀히 보고받았다. 그러나 그 정보원의 이름은 국가 기밀상 말할 수 없고 수사의 단서로 사용된 특무대의 정보 서류 및 도표도 절대 내놓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알려줌. 그렇지. 내가 제공받고 이 조봉암이랑 얘들 간첩 제공받긴 받았는데 누가 그랬는지 도표 뭐 하나도 안 알려줌. 거지. 두 명 다 인정한 사실은 있습니다. 양명산과 조봉암이요. 서로 아는 사이고 친하게 지냈고요. 정치자금 준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봉암 선생님은 끝까지 북한과의 연계설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양명산도요. 1심에서는 달리 2심에서는 북한에서 받은 돈을 전달했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나 북한에 받은 돈 없다. 북한에서. 응. 볼게요. 양명산이요. 조봉암이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공산당과 결별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요. 지속적으로 그냥 친분을 쌓아왔기 때문에 검찰이 주장하는 간첩 연계설은 억지죠, 이거는. 왜냐면 그랬잖아. 전쟁 일어날 때 북한이 뭐라 그랬어? 조봉암 처단을 그래. 앞장서 세웠잖아. 그렇지. 그런데 양명산이 진짜 빨갱이야. 북한의 간첩이면 그런 조봉암한테 왜 접근해서 돈을 주나? 그렇지. 그럼 말이 안 되지. 오히려 지령을 받았다면 조봉암을 죽이란 지령을 그렇지. 받았겠지.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양명산은 이때 당시에 불법적으로 특무대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문을 받았으면서 갖고 있던 재산마저 다 슈킹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예. 가장 나쁜 겁니다, 이게. 특무대는요. 양명산의 가족들도 같이 간첩으로 엮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가족이 걸리면요. 사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에이, 그 협박하는 거야. 너 씨발 안 불면 니네 가족도 간첩으로 엮는다. 그러니까 맞아요. 조봉암 내가 돈 줬어요. 북한에서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야, 그렇죠. 진짜 이때 나라가 개판이었다. 개판 5분 전이지. 5분 전도 아니야. 그냥 개판이야, 개판. 개판이지. 양명산은 2심 공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이국에서 고생했으나 일경의 형사들이 특무대에서 다시 무고한 자신을 고문하는 적반하장의 시대를 통탄하며 자살을 시도했다. 이게 우리 예전에 원봉이 형. 원봉이 형 약산 선생이 말이 떠오른 거죠. 양희섭도 말이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제 한가위에 이국에서 고생했고 결국은 투옥까지 됐었잖아. 그렇지. 네. 그런데 해방된 조국에 와갖고 다시 일경 형사들이 주축이 된 특무대에서 내가 고문을 받아야 되는. 노동부. 씨발. 이 이러니까 개- 아유. 아니 양명산이 3번이나 자살 시도했거든. 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이런 암흑의 시대가 있을 수가 있냐 말이죠. 나중에 2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조봉암을 죽이기 위한 양념이었다. 1955년부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양명산이 HID 우리 뭐 늘 나오는 그 부대죠. 배우를 두고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양명산의 일거수일투족은 HID에게 다 감시가 당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처럼 잘 알았겠네.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양명산이 조봉암을 만나고요. 돈을 제공하는 하여튼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진보당 사건이 터지니까는 갑자기 간첩으로. 간첩을 엮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쭉 그냥 제가 조방을 만나는구나. 돈 주는구나. 받다가 이거 진보당 사건이 터지니까 이걸 엮으려고 그렇지. 아유. 정말 똑같다. 에휴. 자, 조봉암이요. 간첩이 된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양명산의 주장이 유일합니다. 근데 그 유일한 증인이 2심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의 징역 5년을 훨씬 뛰어넘는 최고형 사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일한 증거인 진술이 뒤집어 엎어졌는데도 더 심하게 때려버렸죠. 당연히 이 사건이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음. 자, 당시에 1심 재판을 맡았던 아까 우리 이승만이 치려고 했던 유병진 재판장의 증언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조 씨를 제거하기 위해 간첩으로 몰아댄 것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었을 것이며 기록을 보면 무엇 때문에 조 씨를 간첩이라고 하는가를 엿볼 수 있다. 내가 선고한 5년형이라는 것도 마음이 아픈 판결이었음을 당시나 지금이나 장래까지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5년을 내가 때렸지만 그것도 미안하다는 얘기야. 그렇지. 양명산이 조 씨에게 주었다는 돈은 아무리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북 괴뢰가 보내온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1심 재판을 맡았던 유병진 재판장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정적 조봉암은 끝끝내 사형이 선고되고 결국 사법살인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순간 조봉암은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피격합니다. 법이 그런 모양이니 별 수가 있느냐. 길 가던 사람도 차에 치여 죽고 침실에서 자는 듯이 죽는 사람도 있는데 60이 넘은 나를 처형을 해야만 되겠다니 이제 별 수가 있겠느냐. 판결은 잘 됐다. 무죄가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정치란 그런 것이다. 나는 만 사람이 살자는 이념이었고 이 박사는 한 사람이 잘 살자는 이념이었다. 이념이 다른 사람이 서로 대립할 때에는 한쪽이 없어져야만 승리가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를 하자면
그만한 각오는 해야 된다. 그리고 사형 집행관이 사형 집행 직전 보통 물어보죠. 마지막으로 할 말은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조봉암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박사는 소수가 잘 살기 위한 정치를 하였고 나와 내 동지들은 국민 대다수를 고루 잘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을 했어.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 없는 것이오. 그런데 나는 이 박사와 싸우다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오. 다만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 희생물로는 내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랄 뿐이오. 아, 씨발 진짜 그러면- 욕밖에 안 나온다. 의연한 그런 죽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 참. 조금 있으면 내 목에 밧줄이 걸러지잖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조봉암 선생의 어떤 배포, 또 의연함, 뭐 의협심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또 정말 억울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정하는 거지. 정치 팝을 싸움에서 내가 졌다.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한 거 이런 것 같아요. 다시는 이 땅에 정치 보복이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가신 것 같은데 결국은 정치 보복이 없는 사회는 아직까지 오지 아직도 않았다. 오지 않았다. 그럼요. 그렇게 지금도 뭐 부관 참시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말이죠.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1959년 7월 31일 11시 3분 조봉암 목에 밧줄이 걸리고 11분 뒤인 11시 17분에 그의 몸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렇듯 의연한 죽음을 맞이한 조봉암은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독립운동가인데 말이죠. 국민묘지 못 가고. 네, 공동묘지에. 자, 유족들이 5일장을 요구했습니다만은 당연히 거부되었고 조문객들의 출입은 통제되었으며 무장 군인과 경찰들이 장례식장을 삼엄하게 둘러싼 가운데 장례식이 치러졌다 하는 겁니다. 그의 절친들도 아무도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참 안타까운 마지막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봅시다. 진보당 사건이 터지고요. 우리 언론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관련 보도를 쏟아내며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석기 사건과 다를 게 없지요. 전혀 다를 게 없죠. 우리가 이석기를 조봉암 선생과 같은 동치시켜서 비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럼. 하지만 그 상황을 좀 보자는 거죠. TV조선이 이석기 사건 터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우, 걔들 24시간 계속 때렸어요. 난리가 났더만 아주 그냥. 그것처럼 조봉암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언론 계속해서 떠들어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언론이 1959년 7월 31일 조봉암 선생이 사형당했을 때는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일보만 일단 육행으로 짤막히 보도했을 뿐이었다. 자, 보십시오.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 농림부 장관 출신의 국회 부의장, 대통령 선거에 2번이나 후보로 나간 거물급 야당 정치 인사가 사형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침묵했다. 우리 부끄러운 언론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언론들이 지금 어떻게 다시 이석기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법무부가 말도 안 되는 건으로 진보당을 해상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식의 저널리즘을, 말도 안 되는 저널리즘을, 붉은색 저널리즘을 발휘하느냐. 너무나 답답한, 60년이 지났지만 너무나 답답한 대한민국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조봉암 선생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갱이로 몰려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망당한 상태로 지냈으니까. 자,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진상조사에 나서서 이 진보당 사건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재심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법원은 2011년 1월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 별난 목적 단체 결성과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원일치입니다. 그해 12월에는 조봉암 선생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조 선생의 아들에게 13억 원 등 2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의 명예훼손이 사후 5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립묘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장해야 가세요?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대통령 됐다가 이등병 강등됐다가 그건 뭐 복권 됐는지 모르는 게 그 사람도 똥똥거리고 사는데 말이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부에 걸쳐서 조봉암 선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박사님? 예, 정권 유지와 자기의 그 정권욕을 위해서는 뭐 이념을 뒤집어 씌워서 사람을 죽이는 걸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절들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뭐 그렇다고 봐야 되나? 근데 이게 더 개탄스러운 거는 이게 조선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전 지금 저게 정열이 그 기축옥사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데 똑같은 거죠. 상대 당파라고 해가지고 자기 당파에서 배신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모반이고 반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을 3년 동안 아주 1000명 정도를 죽여놓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60년 전에도 일어났다는 거는 참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왕정이었던 조선시대만도 못하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래가지고 뭐 이러니까 내가 2다리 뻗고 무슨 뭐 어떻게 데이트라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가 빨리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뭐 다 저 사람들은 틀렸다, 디퍼런트와 롱을 헷갈리는 아직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참 개탄스러워요. 예, 참 방송하는 내내 되게 좀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작.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아침에 자기 아이들에게 아빠 잘 다녀올게 하고 나갔던 젊은 가장은 인혁당 사건이라는 프레임에 걸려서 결국에는 면회 한번 못하고 가장 짧은 시간에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유해를 받아온 것은 그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숨값을 얼마 준다고 해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에서는 어쨌든 그걸 또 이자를 받아내려고 하는 아주 개탄스러운 일을 일어나고 있죠. 지금 여운형, 김구, 조봉암 이 사람들은 사상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민족의 미래와 안위를 걱정했던 진정한 의미의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대칭점에 서서 이들과 정치적인 혹은 권력적인 투쟁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이들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혹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는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요, 서로 총칼 들고 죽창으로 죽이라는 이데올로기도 아니었고요, 권력만을 탐하려는 지배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상적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풀밭과 감론수가 있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런 길을 얘기했던 이 사람들을 위정자들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위정자들은, 지금의 권력층은 이렇습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길을 교묘히 포장을 해서 지금까지 민중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기들의 이권과 영원한 탐욕을 위해 우리 국민들끼리, 아까 얘기했던 단어 국민 이꼬르 민중입니다. 민중들끼리 서로 욕하고 싸우고 물어뜯고 편가르고 하면서 계속 싸우다 지쳐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조봉암 선생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살해당했던 반백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도 서로를 물어 뜯어야 합니다. 투견장에 개처럼 그렇게 서로 물어 뜯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뭐 이번 조봉암 특집을 한 이유는요, 통진당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통진당을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조봉암 특집을 진보당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 법무부에서 이건 사실 굉장히 무리한 시도거든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그런 법무부가 이런 무리한 시도를 하냐. 이거 헌법재판소 가면 무조건 빠꾸야. 100% 빠꾸라니까. 아니 그래도 사법부는 나름 그래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이거 헌법재판소 가면 무조건 빠꾸 당합니다. 그러면 얘들 새누리당 애들이 몰라? 법무부 애들이 몰라? 안다고. 아는데 이거 했냐. 계속해서 진보당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빨갱이 메카시즘을 계속 이용하겠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총선 때 진보당 상당히 어려워요. 찍어줄 사람 거의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자진 해산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이거를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야. 계속 이용하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민주당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거 지금 안 받아주잖아. 그럼 뭐야? 애들이 이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선전하는 거지. 빨갱이야. 맞지? 우리는 진보당 없애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안 도와줘. 민주당 새끼들도 빨갱이야. 이렇게 같이 프레임을 덮어 씌우려고 이런 짓거리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통합진보당은 우리가 뭐 다음 선거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사실
그 통합진보당이 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법무부에서 해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사실 당이 없어졌잖아. 새로 만들면 돼. 그렇지. 아니 똑같이 있잖아. 사람 다 있고. 그렇지. 당 만드는 거 존나 쉽거든? 그냥 만들면 돼. 이거 왜 새누리당이 몰라? 법무부가 몰라? 안다고. 알면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건 계속해서 메카시즘 수법을 써먹겠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빨갱이로 뭐라고 쳤지. 근데 김대중 노무현이 대통령 되고 빨갱이를 할 수 없어. 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 김일성이 제일 좋아한다.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 나라를 전체 들어서 북한에 갖다 바칠 거다. 이런 걸 갖고 왔단 말이야, 이 새끼들이. 근데 김대중 노무현 당선 때 그런 일이 없었잖아. 그렇지. 북한하고 연평해서 싸워가지고 막 이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빨갱이를 걸 못 써요. 그래서 갖고 온 게 뭐야? 종북이야. 이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되거든, 종북. 내가 느끼는 건데 예전에 배웠던 사람들 종북하고 좌파하고는 안 친하니까 왜 이래? 아 그리고 뭐 그 저기 정의구현 사재단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구현 사재단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씌우려고 그러는데 아니 뭘 씌우려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씌워야 될 거 아니야. 종북보다 종박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미국을 비판하지만요. 그래도 미국은 정말 깨어있는 나라야. 미국이 우리랑 같아요. 50년대 60년대 메카시즘 수법이 일어났어. 그렇지. 존 메카시 상원 의원이 들고 나왔잖아. 네. 그런데 그게 오래 안 갔다고 미국은. 그렇죠. 메카시 강풍이 불고 나서 바로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불붙게 타올랐던 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메카시 수법이 통한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사회에 살고 있냐 말이죠. 아 그리고 통진당 측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 당신들이나 다 앞으로나 좀 각자 갈 길이나 좀 걱정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조봉암 선생 얘기 보면은 현실인식이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통진당도 좀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된 얘기는 다 하고 싶지 않고.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걸로 방송을 마치고 자 엔젤 펀딩 소개해주면서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공 안재현 고품 생선친구 박차 흑백사진 최승. 아씨 날 따뜻해지면은 통영이나 제주도 가서